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글 게임랩 2기 작년에 수료한 신민기라고 하고요. 저는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여러 가지 행사 다니면서 느꼈던 점들을 좀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작년부터 만들었던 하츠카라는 게임을 발매했었는데요. 이 게임이 시원하게 말아먹었습니다. 그렇게 진짜 말아먹고 뭐 요즘에는 스페이스 리볼버라는 게임을 제작하고 있고요. 이 본투게더라는 게임을 이제 크래프톤 게임랩 2기 수료할 때 그 프로젝트로 만들었던 게임인데 이 세 가지로 제가 되게 많은 행사를 좀 다녀봤습니다. 이게 그냥 뭐 스팀에만 올리고 인터넷에서만 올리고 트위터만 올리고 이런 게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다양한 행사에 다녀보면서 그곳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도 좀 알아보게 됐는데요. 작년 8월에 갔던 이제 BIC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뭐 버닝 비버라고 스마일 게이트에서 진행하는 행사도 가보고 이번에 BIC 또 올해 것도 가보고 뭐 캐릭터 라이서싱 페어라고 게임 쪽은 아닌데 이제 아예 캐릭터 IP를 이제 지원하는 그런 행사에서도 선정이 되어서 좀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되게 다양한 행사를 다녀봤거든요. 작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였으니까 한 1년 사이에 대충 생각나는 걸 정리해보니까 이 정도를 다녔더라고요. 갈 때마다 이제 대학생이다 보니까 돈도 없고 맨날 찜질방에서 며칠 자고 뭐 이런 식으로 다녀가지고 힘들긴 들긴 했었는데 이 행사를 인디게임 팀이라면 꼭 다니는 것이 무조건 다녀야 되는 것이다라는 걸 좀 깨닫게 됐습니다. 이걸 좀 많이 물어보세요. 내가 이 행사 저 행사 다녀봐가지고 이런 게 좋다라고 물어보면 항상 말을 하면은 왜 굳이 게임이 현장에서 판매하는 물건도 아니고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건데 굳이 그렇게 현장에 나가가지고 하는 게 마케팅 효과 같은 것들이 들이는 시간에 비해서 너무 적은 거 아닌지 굳이 가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하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팀들이 많이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매니아 유저층들이 찾아오는 그런 행사라는 점에서 되게 장점이 있는데 게임을 하다 보면 플레이 테스트 같은 걸 꼭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뭐 FGT, 포커스 그룹 테스트라든지 하는 것들을 꼭 진행하게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들어요. 사람 한 명 한 명 모으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많은 사람들의 대상으로 게임을 테스트하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근데 이런 행사에서 공짜로 우리 부스 지원해줘가지고 며칠 동안 게임 전시만 하면은 최소 몇백 명의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게임 한 번씩 보고 플레이 해보고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게 자세한 피드백까지 남겨주시고 가거든요. 그리고 그걸 직접 옆에서 표정까지 관찰해가면서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이 상황에 행동하는지 이 사람이 행동하는 걸 보고 막 레벨 디자인이 좀 잘못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게 싸게 먹히는 플레이 테스트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매니아 유저층을 직접 만나보기 위해서 꼭 참여하는 것이 좋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또 이게 많은 인디팀들이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이 비즈니스적인 게임 잘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고 비즈니스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좀 간과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팀끼리 틀어박혀서 우리 게임 명작을 만들 거야 하고 게임 만들기만 해봤자 사실은 아무도 우리 게임을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런 행사에 나가서 홍보를 하고 또 다양한 이제 퍼블리셔들이라든지 아웃소싱을 담당하는 회사들이라든지 하는 분들과 이제 비즈니스 매칭 같은 것들을 행사마다 이제 주도해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회사들 만나보면은 우리가 그냥 우리 게임 만들 때 재미적으로 생각했던 거와는 별개로 퍼블리셔 입장에서 바이어 입장에서는 사실 이 게임을 팔 수 있을 것인지 얼마나 팔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분들 많이 만나보다 보면은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게임은 좋은데 저희가 퍼즐 게임을 판매한다고 했을 때 이게 뭐 매니아 유저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임이라서 조금 뭐 이런 게 추가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회사들 만나보면 한국 인디게임 씬이 대충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그 구조도 굉장히 잘 이해가 돼서 이런 비즈니스 허브의 역할을 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업적작이라는 면에서 전 이것 때문에 가거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초창기 인디게임 팀은 사실 불확실성의 연속입니다. 정말 내가 만들고 있는 게임이 재밌는 건지 뭔지도 모르겠고 이거 한다고 뭐가 될지도 모르겠고 하는데 이런 행사들 자체가 이제 무료로 부스를 지원해 준다는 거는 그 게임에 이 부스 비용을 투자해서 이제 도와준다라는 개념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게임이 재밌는지 어떤지 우리 게임이 그래도 최소한의 완성도와 재미를 보장해요 라는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이런 행사에 한두 개 조금 심사에 합격을 해서 게임 전시를 지원받으면 정말 최소한의 우리 게임의 체급을 조금 이제 증명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생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 대부분이
그 행사 자체적으로 어워드 같은 것도 진행해서 막 진짜 큰 뭐 GIGDC 같은 큰 공모전 같은 데에서보다 이렇게 부문별로 이 행사 참여한 팀들 안에서만 경쟁하는 어워드에서가 훨씬 그 수상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래서 업적자 가기에는 정말 둘도 없이 좋은 기회들이다. 그래서 꼭 가야 됩니다. 근데 이 부스 선정이 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사실 저의 뇌피셜이라고 해요. 그게 좀 섞여 들어가 있는 거긴 한데, 게임의 완성도 자체보단 게임의 업적을 쌓아놓는 편이 이런 행사에 지원을 받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저 BIC 스페이스 리볼버라는 게임 발매했을 때 저희가 프로그래머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저희끼리 막 게임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게임이 중간에 그냥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경우가 한 번 있었습니다. BIC 딱 내는 시기가 그랬었는데 되게 많이 망가져 있는 빌드를 BIC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루키 부문, 대학생 부문에서 선정이 됐었는데, 그 이유가 그 게임이 이전까지 플레이 엑스포에서도 선정이 됐었고 충남 지원 사업을 받고 있고 뭐 등등의 업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이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게임이 행사마다 너무 많은 게임들이 막 지원해서 몇백 개의 게임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이제 심사위원들이 하나하나 다 플레이해보고 이 게임이 저거보다 재밌어, 이게 더 나아, 이런 식의 그게 불가능하다 보니 서류에서 이제 다른 행사에서 이미 뭔가 업적을 내놓은 게임들은 거기서 이미 심사를 끝내놔줬기 때문에 그 심사 끝나서 이미 증명돼 있는 게임들을 우선적으로 뽑아놓고 이제 조금 애매한 것들의 심사를 구체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완전 초창기 아무것도 없는 초창기 인디팀의 경우에는 레벨업 전략을 좀 써야 되는데, 완전 처음부터 검은 마법사를 잡을 수가 없으니 우리 주황버섯부터 잡아나가면 검은 마법사를 언젠간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작은 행사들부터 나가게 되는 거죠. 막 한 콘진에서 진행하는 뭐 게임 제작 지원 같은 데 붙었다? 이거는 이미 여기서 엄청나게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쳐서 증명이 된 게임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어느 행사를 가든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지원을 해주실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게 말이 쉽잖아요. 뭐 몇 팀 뽑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저도 이거에 실패해서 완전히 완전 주황버섯부터 잡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이게 좀 적은데 일본이나 이제 영어권 같은 데서는 웹 올리전이라 그래가지고 인터넷에서 그냥 우리끼리 축제로 그냥 되게 뭐 그냥 완전 대학생들끼리 만드는 거, 초보들끼리 만드는 거 게임들 다 받아주고 인터넷 축제처럼 이제 벌여서 유튜브 분들도 와가지고 리뷰도 해주고 기사도 같이 써주고 하는 이런 축제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진짜 조그마한 행사들, 그냥 무료로 받아주는 이런 행사들 한두 개를 조금 시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걸 얻었고 게임이 어떻게 바뀌었고 어떤 성과를 얻어냈다 등등을 조금씩 정리해 나가보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도 이제 좀 이 게임이 그래도 뭔가 열심히 하는 게임이구나 라는 것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여기서 얼마 전에 이기생들 모여가지고 게임 플레이 테스트 행사를 했었거든요. 이게 우리끼리 하는 작은 행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런 플레이 테스트에서 어떤 걸 얻게 됐고 이 게임이 어떻게 변하게 됐고 같은 것들을 잘 문서로만 정리해서 게임이 확실하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남겨주면 다른 행사에서의 뭐 그런 심사 과정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들이 계속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왜 행사 나가야 되고 행사 나가려면 우리 작은 행사들부터 시작해보자 라는 말씀 드렸고, 제가 대표적으로 나가야 되는 한국 3개의 이제 게임 행사 같은 걸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플레이 엑스포라고 이제 일산 킨텍스에서 매년 5월마다 진행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실 플레이 엑스포는 이제 좀 대형 게임사들도 같이 오고 그런 행사긴 한데 인디오락시라는 섹션을 따로 운영을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한국 인디게임 협회에서 지원을 해서 무료로 부스 운영을 하게 되는 행사입니다. 이게 플레이엑스포가 다른 행사들에 비해서 5월에 하니까 가장 첫 번째로 하는 대형 행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벨업이 되기 때문에 여기 하나 플레이엑스포에 참여를 하게 되면 남은 행사들에 참여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B2B가 굉장히 활성화가 잘 돼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 중요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인디오락시를 좀 노려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인디게임 단일 행사로는 가장 규모가 큰 BIC가 있습니다. 이게 B2C 규모가 좀 작아요. 솔직히 인디게임들만 모여있는 인디게임 단일 행사를 하려고 부산까지 내려오는 사람들은 진짜 미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매니아층이 온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B2C가 좀 적고 B2B, 약간 인디게임 종사자들끼리의 어떤 네트워킹 형성에 되게 좋은 행사다. 그리고
공식 서포터즈가 좀 운영되는 행사라서 홍보 효과가 생각보다 높은 점도 있고 그래서 인디게임 행사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번에 넣게 되는 비버락스 행사가 있는데 이건 이제 B2C만 있는 인디 단일 행사거든요. B2B 이제 매칭을 해주지 않는 그런 아예 박람회 느낌보다는 그냥 딱 축제 느낌의 게임인데 이게 B2C 방문객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DDP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접근성도 좋고 이게 순수 재미를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는 축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고 스팀 페이지가 열려 있어서 위시리스트 수를 좀 늘리고 싶다 하시는 팀은 가면은 최소한 몇백 개씩은 늘어서 나오니까 굉장히 중요한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난해한 게 이게 조금 다양한 게임들 다양성을 위해서 좀 다양한 장르의 게임들을 넣으려다 보니까 이게 심사 기준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되게 난해하거든요. 이 게임이 되는데 이 게임을 안 넣어줬네 하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희는 저희 게임의 체급을 키워야 됩니다. 체급을 무시할 수 있는 행사는 없기 때문에 그냥 항상 모든 행사를 가보면 그래요. 플레이 엑스포 때 봤던 팀들이 비버락스 때도 가 있고 BRC 때도 가 있고 온갖 행사 게임 아이콘 때도 가 있고 다 비슷비슷한 친구들이 그 한 해 동안 계속 모든 행사에 함께 나가기 때문에 초반부부터 아까 말씀드린 레벨업 전략을 잘 활용해서 그 흐름을 빠르게 잡아서 타는 게 그 남은 한 해에 좀 행사 참여나 그런 홍보 같은 것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충 이런 식으로 저희 행사 준비를 항상 하고 나가고 있고 인디게임 제 작업이나 뭐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이렇게 행사 참여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만들고 있는 게임인데 스팀에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위시리스트 추가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뭐 이런 경험들 그냥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나왔고 이 정도로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